안녕하세요. 닥터 정지광 원장입니다. 많은 유방암 환자들을 수술하고 치료하고 일선에서 진료와 상담을 하다 보면 유방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와 미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내원하신 50대 여성분이신데 검사 전부터 제가 그냥 봐도 사기 유방암 진단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는 수술을 안 하시겠다고, 원래는 진료조차 안 받으려고 했다셨어요. 남편의 오랜 투병으로 인한 고생이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러시는데, 간곡히 설득해서 결국 조직검사 지내고 대학병원까지 연계해드린 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런 분들 교수 시절에도 은근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들, 더 이상 유튜브에 휩쓸리지 않으시도록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유방암의 발생 원인부터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유방암의 자연 치유에 대한 오해까지 한번 같이 보시죠. 드세요. 저도 좋아합니다. 없어서 못 먹지. 유방암 수술 후 음식, 정말 꾸준한 이슈입니다. 주로 날 것을 그대로 먹으면 안 된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우유 안 된다. 다 이것저것 제외해보면 먹을 게 없습니다. 특히 날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항암 치료를 하시는 도중에만 드시지 마세요. 항암 치료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열입니다. 열이 날 수 있는데 호중구 감소증이라고 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열이 날 수 있어요.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날 것이나 회를 잘못 먹으면 장염이나 설사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또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이 과연 항암제로 인한 열인지 음식으로 인한 것인지 일반인들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고, 그럴 때마다 병원을 가면 너무 힘들어지겠죠. 고기는 필수 영양분인 철분 섭취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우유? 연구로 입증된 바 없습니다. 오히려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는 수많은 연구로 입증되었듯 유방암의 재발을 낮춰줍니다. 그러니 음식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안젤리나 졸리 같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다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죠. 실제 유방암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로 밝혀진 유방암 발생의 명확한 원인은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나오는 많은 영상들, 그런 영상들은 대부분 예능이죠. 물론 위험도를 올려주는 인자들은 있어요. 빠른 초경, 늦은 폐경, 저출산, 비만, 음주, 방사선 노출, 염증성 유방질환, 인과관계가 입증된 명확한 것들인데, 이것들은 유방암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들이지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면 A를 계속하면 B, 즉 유방암이 나와야 해요. 탄광에서 일하는 분들이 성병폐증이 나오는 것처럼 탄광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성병폐증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A를 계속 하거나 말거나 B, 즉 유방암은 나옵니다. 그러면 발생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유를 먹거나 말거나 유방암이 생기면 우유는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A를 계속하는 사람들과 A를 안 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 A를 계속하면 유방암이 조금 더 많더라. 이러면 위험도를 올려주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음주를 주 3회 이상 하는 여성들이 음주를 전혀 안 하는 여성들보다
15% 정도 유방암이 많더라. 이런 연구 결과처럼 말입니다. 예전에는 다 전절제였어요. 유방 조직은 전체를 다 제거했고 림프절도 요즘과는 다르게 곽청술이라고 하는 다 긁어내는 수술을 했죠. 가슴 근육까지도 다 잘라내버리는 수술이 기본이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수술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지금은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국가별로 유방암 수술 중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마저도 생략하려는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재발이 걱정돼서 막 전절제를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치료 성적은 부분 절제와 전절제가 동일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가족들, 특히 어르신들께서 되게 많이들 걱정하세요. 산모가 괜찮은지, 아기가 나쁜 영향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데 아닙니다. 임신 중 유방암 치료도 물론 가능하고 산모도 소중한 아가도 건강히 출산할 수 있어요. 임신 1분기를 피하면 항암 치료도 가능합니다. 물론 방사선 치료는 하면 안 되겠지만 출산 후 진행하면 됩니다. 수술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유방암이 진단된 예비 부부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수술 후 가급적이면 빠르게 임신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신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유방암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절대 수술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 진료해보면 은근히 있어요. 속세를 다 끊고 자연으로 돌아가시겠다 하시는데 대부분 수년 뒤 응급실로 내원하십니다. 예전에 닥터 알말키라는 외과 의사가 서울대병원으로 연수를 왔었습니다. 그와 얘기를 하던 도중 그분이 딱 한 케이스 경험해 본 적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2기 정도의 유방암이었고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도 보여서 전절제를 하자고 했던 환자인데 그분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암이 완전히 싹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서울대병원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여자 스님을 비구니라고 하죠. 비구니 한 분께서 정말 유방암 치료를 거절하시고 자연생활만 하셨는데 이분도 2기암이셨어요. 그런데 또 꼬박꼬박 추적은 하셨죠. 추적을 하는데 암이 안 자랍니다. 오히려 암의 중심 부위는 더 이상 암세포들이 증식을 못해서인지 죽어버리기 시작했고 암이 쪼글쪼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암병변은 계속 가슴속에 남아있으시긴 합니다. 이렇게 간혹 특이한 경우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경우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놀라운 이야기,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이야기죠.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경우에서 유방암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방암에 걸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것저것 정보를 열심히 찾고 내 생활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카더라 정보에 너무 휘둘리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